계신가요? 아이패드를 갖고 계시면 아이패드 네, 좋습니다. 안태성님 아이패드 한 번도 이거 그 크리에이터 안 써보셨어요? 기본적으로는 써보셨을 것 같긴 한데 안 써보셨어요? 한번 해볼 거예요. 잠깐만요. 자, 일단은 프로크리에이터 한번 열어보시고요. 열어보실 때 아까 제가 한 거 보셨나? 이렇게 여기 제가 마인드맵 그린 거 많이 있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 맨 상단에 플러스 모양이 있거든요. 그 플러스 모양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스크린 크기가 나와요. 이렇게 크기가 나오죠? 저는 여기 그냥 맨 위에 스크린 크기라고 써져 있는 그냥 그 기본 기능들 사용을 하거든요. 뭐 A4 용지 하셔도 되고 A4 용지 이렇게 하셔도 사실은 이렇게 세로로 나오는데 나중에 요거는 이렇게 뭔가 출력하거나 할 때 좀 좋거든요. 그래서 A4 용지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출력할 때 훨씬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스크린 크기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뭘 하셔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고 아까 A4 용지 보셨던 것처럼 그것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뭘 하시든지 그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그냥 맨 위에 있는 스크린 크기 그 버튼을 이용해 갖고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기능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자,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죠? 그거는 기능이 뭐냐면 이렇게 색상을 고를 수 있게끔 돼 있는 팔레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팔레트 맨 아래쪽 보시면 요 디스크라고 있는 거 있고요. 옆에 클래식은 내가 주로 사용하는 색상이 이렇게 담겨집니다. 클래식, 하모니는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제가 보라색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 여기 보라색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얘가 이렇게 옮겨가면 얘랑 잘 어울리는 색상이 보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상반되는 대비 색상이지만 잘 어울리는 색상 반대편에 이렇게 색상이 체크가 되게 돼요.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네모난 거 2개. 지금 연두색과 파란색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색상은 비슷하지만 예쁜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동그라미는 상반된 보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모니를 보면 하모니란 뜻 뭔지 아시죠? 조화로운이잖아요. 그래서 좀 조화로운 색상. 그게 보색이던 아니면 좀 어울리는 색상이던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값은 이렇게 따져가지고 숫자로 이런 거는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RGB 색상이라든지 뭐 RM 뭐였지?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걸로 색상을 하게 되면 여기 색상 번호가 각각 있어요. 여기 16 진갑이라고 해서 샵 417A6 뭐 이런 거 써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중에 디자인 인쇄 들어가거나 할 때 이 숫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색상을 요구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수치를 좀 중요시 여기면 좋고요. 그 다음에 팔레트도 마찬가지로 내 첫 팔레트라고 돼 있죠. 내가 많이 사용하는 색상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그냥 이게 색상이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 디스크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색상을 체크해요. 여기 요거 보시면 화이트 쪽으로 좀 가면 채도가 말끔하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약간 회색 쪽으로 가면 좀 탁한 색상 여기로 가면 아주 쨍한 색상 이렇게 저는 이제 테두리에 있는 색상을 위주로 이렇게 고르거든요. 이렇게 고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팔레트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까만색을 먼저 사용을 합니다. 까만색으로 가운데 이렇게 터치하시면 가운데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하는데 자, 화면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잘 따라하는지 안 따라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따라 하시죠? 아니면 채팅에 잘
하고 계신지만 보여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요 까만색 요 팔레트 옆에 네모난 상자 2개 여기 겹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죠? 얘는 뭐냐면요. 포토샵 기능에서 포토샵 기능에서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중요해요. 마인드맵 할 때. 저는 다른 기능은 그냥 이것저것 건드려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기능만 좀 설명 들어보시고 하면 아 뭔지 알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거 중심으로 사실 설명 드리려고 한 거지 다른 거는 뭐 사실은 다 여러분도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시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여기 오른쪽 상단 여기 화살표 위에 플러스 있죠. 플러스. 얘를 딱 누르시면 레이어가 여러 개 만들어져요. 자, 레이어 2, 레이어 3까지 만들어졌죠. 요거 만드실 때 자, 저는 보통 요 레이어 1에 보면 이렇게 꾹 아무튼 레이어 1을 보면 얘를 이렇게 쭉 꾹 눌렀다가 위로 이렇게 당기면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레이어 1을 맨 위로 올리시고요. 그다음 레이어 2를 또 꾹 누르셔서 레이어 2를 위로 올리시고 레이어 3을 맨 밑으로. 자, 해보셨나요? 그렇게 레이어 1을 맨 위에 올리시고 여기에다가 사실은 글씨를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레이어 1의 글씨. 그리고 레이어 2, 레이어 3에는 색상을 얹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붓펜. 여기 첫 번째 붓펜에 가셔서요. 제가 마인드맵 그릴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여기 붓펜에 여기 잉크 아래 가면 스튜디오 펜 이게 보통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전 얘가 제일 좋더라고요. 깔끔하게 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얘 보이시죠? 얘 제 마우스 있는 거.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요 화살표에 있는 얘를 건드리시면 얘는 뭐냐면 붓의 크기예요. 저는 보통 이 사이즈에 봤을 때 붓 크기는 한 5 정도로 두고요. 5 정도로 두고 얘는 뭐냐면 투명도라고 보시면 돼요. 투명도. 붓 자체의 투명도. 그래서 얘는 투명하면 그렇게 깔끔한 맛은 없습니다. 그래서 색상 칠할 때 많이 쓰고요. 글씨를 쓸 때는 불투명도를 100으로 투명하지 않게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팔레트를 레이어를 연습을 해보실 건데 자, 여기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어요. 자,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시고 여러분들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거 지금 어디에다 그린 거예요? 레이어 1에다 그린 거예요. 여기 네모난 2개 네모 겹쳐있는 여기 다시 클릭을 해보시면 죄송해요. 저 레이어 2에 그렸네요. 다시 지우고 갈게요. 레이어 1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레이어 클릭하셔서 레이어 2를 가보실게요. 레이어 2. 레이어 2를 가서 자, 지금 색상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색상을 저는 옐로우를 선택을 해서 붓 크기를 조금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색칠할 거니까. 그죠? 붓 크기를 한 20 두고서 여기를 색칠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노란색 선택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색깔 칠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레이어 2의 색을 칠했습니다. 자, 레이어 2에다 색을 칠했고 동그라미를 그린 건 레이어 1에 그렸어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레이어 1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레이어 1로 돌아가셔서 다시 까만색으로 이거 자꾸 팔레트 색깔 만드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까만색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옆에서 그렸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레이어 1에 그냥 레이어 안 바꿔요. 이거 네모난 거 안 바꿉니다. 안 바꾸고 그냥 그 위에 노란색 칠해볼게요. 어떻게 두 개가 다른지.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사용한 것과 그냥 레이어 1 위에다 다 한 것과 색깔을 칠해보니까 어때요?
칠하니까 어때요? 레이어 1에 두 개가 다 들어간 경우에는요. 까만색 선 위에 칠해져 버렸죠. 근데 레이어 2에다 노란색을 칠한 경우엔 까만 선이 위로 갔죠. 자, 제가 왜 아까 레이어를 만들고 나서 레이어 1을 위로 가세요. 레이어 2와 레이어 3 밑으로 가세요 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레이어 1은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앤 거예요. 레이어 2가 그 밑에 있는 앤 거예요. 레이어 3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이 동그라미에다가 날개를 우리가 그려주려고 해요. 날개. 근데 레이어 1에다가 제가 이렇게 파란 색깔 선택해서 자, 날개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저 레이어 1에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노란색 위에다 그리게 돼요. 그쵸? 레이어가 맨 위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노란색 저 뒤에 있었으면 좋겠어. 날개가 깔끔하게. 자, 그 여러분들 감 잡히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이어 맨 밑에 노란색 뒤에 날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맨 밑에 있는 레이어 3을 클릭하시고 이 레이어 3에다가 날개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자, 보세요. 저 지금 이렇게 자, 레이어 1을 잠깐 안 보이게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화살표 있죠? 레이어 1에 보면 여기 맨 끝에 조그만 화살표 있죠? 얘를 클릭하면 레이어 1이 숨겨지거든요. 안 보이게 되거든요. 딱 클릭하면 어때요? 까만색 선이 사라졌죠. 자, 레이어 2를 없애볼까요? 레이어 2, 두 번째 여기 네모칸, 레이어 2에 네모칸을 딱 클릭하니까 다 사라졌죠. 레이어 3에 파란색만 남았죠. 그랬더니 어때요? 제가 뒤에 아까 그냥 대충 그려넣은 날개만 남죠. 얘 위에 노란색이 덮인 거예요. 자, 얹어진 거죠. 레이어 2가 얹어졌어요. 자, 그다음에 레이어 1을 보여줄게요. 얹어졌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마인드맵을 좀 깔끔하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색상을 밑으로 까는 겁니다. 색상을 밑으로 까는 거예요. 요 기능만 잘 아시면 사실은 프로크리에이터에서 가장 좀 말끔하게 마인드맵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다 지워볼 건데요. 지우는 기능은 요 네모난 거 옆에 요 가운데 요 마우스 클릭 여기 네모난 거 요거 누르면 지우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우는 거는 보통 여러분들 한 번에 쓱싹 지우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요 크기 붓의 크기를 결정지었던 요 크기를 이렇게 크게 키워놓고 쓱싹쓱싹 지우면 돼요. 근데 왜 이것만 지워지지? 레이어 3에 돼 있네요. 레이어 2로 만들어 놓고 또 쓱싹쓱싹 지워졌죠? 그죠? 이번에 레이어 1로 만들어 놓고 쓱싹쓱싹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크기 5%, 6% 정도 제가 두고 마인드맵 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레이어 1에 두고 대충 제가 마인드맵을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요즘에 감사 마인드맵 그리죠. 그래서 까만색으로 바꾸고 감사 마인드맵을 그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리고 저는 그냥 손 마인드맵 종이에다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은 가지를 칠 때 아예 이렇게 선과 글씨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예를 들면 오늘 만난 사람 A, B, C, D D하고 예쁜 찻집 같고 이야기 나눴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선물 받았고 기분이 좋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아예 가지를 색상으로 분류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빨간색 칠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그냥 뭐 이렇게 제가 마인드 한 거 보시면 아마 이럴 거예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기능으로 레이어 2로 가는 거예요.
레이어 2로 가서 여기서 살짝 요 붓의 크기를 키운 다음에 그리고 여기 투명도 있죠. 투명도를 살짝 낮춘 다음에 전 여기서 뒤에 색상을 깔아요,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거 지금 레이어 어디다 하고 있어요? 요 레이어 2에다 하고 있어요. 밑에다 까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잘 보이시면 레이어 1에 왼쪽에 화면에 제가 레이어 1에 그린 것들이 보이고 레이어 2에는 지금 주황색만 보이죠. 이 레이어에 담긴 애들이 얘네들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 이렇게 색깔을 전 칠해요,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까만색으로 해놔야 여러분들 제가 마인드맵 수업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작성을 따라라라 했다가 얘는 좀 다른 가지치기인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도 좀 썼다가 여기다도 썼다가 여기다도 썼다가 순서를 막 1, 2, 3, 4, 다시 5, 다시 6, 다시 7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한 번에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가지치기 내용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왼쪽에 있는 가지치기의 내용이 다 나오고 이러지 않고 우리의 뇌는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색상을 막 바꿔가면서 필기를 하기가 제가 정신이 사납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로크리에이터에서 사실은 요 팔레트, 요 색상에서 요 클래식, 요 팔레트 또는 여기 이제 사용 기록 요런 거에다가 잘 담아 놓으시면 괜찮긴 한데 보통 색상을 기억했다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아요. 내가 좀 전에 썼던 색깔이 요 주황색이었고 저 만난 사람 파란색 썼던 게 요 색깔이었을 거예요. 제가 요 색깔 지금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팔레트를 이용하는 경우엔 당연히 이제 그 전의 색깔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사실 좀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까만색으로 글씨 일단 다 쓰고요. 글씨 다 쓰고 그리고 그림도 그냥 다 그려요. 그림도 다 그린 다음에 팔레트 2나 팔레트 3, 팔레트 2에 팔레트 3 가서 거기서 제가 보통 보면은 색상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색상을 칠하기 시작해요. 불투명도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여기 레이어 2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칠했어요. 칠했는데 이거 보이시죠? 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야나님. 색깔 바꾸는 거 어려웠죠. 근데 까맣게 먼저 다 하고 밑에다가 색깔을 칠하면 훨씬 저희가 마인드맵을 조금 편리하게 편하게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하트를 제가 방금 손을 칠했습니다. 하트를 칠했는데 보시면 손에 침범했죠, 색상이. 그래서 손만 좀 깔끔하게 그리고 싶어요. 그럼 레이어를 보면요. 까만색, 우리가 하트를 그린 거는 레이어 1에 있고 제가 하트를 색칠한 거는 레이어 2에 있죠. 그럼 이럴 경우에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레이어 3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플러스를 눌러서 레이어를 다시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자, 레이어 3을 꾹 눌러서 가운데로 보내고요. 여기다가 손을 색칠하는 거예요. 색상. 저기 팔레트에 보면 여기 저 살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살색 만들어 놓은 색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를 칠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그럼 핑크색이 사라지고 왜냐면 핑크색 위에다가 얹은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까만색 밑으로는 들어갔죠. 까만색 밑으로는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정이 아니라 레이어의 색상을 덧입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흰색 같은 것, 흰색을 해서 여기다 여기 아까 우리 하트 할 때 삐져나온 거 이렇게 지우는 기능처럼 하얀색을 덧입혀서 색상을 칠해도 되고 그렇게 갖고 제가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요 투명도 있었죠. 투명도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아까 핑크색, 이 핑크색을 가지고 덧입혀 보는 거 여기다 이렇게.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색상을 조금 더 진하게 해볼까요?
투명도를 도전해서 이렇게 뭐 명암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색상을 가지고 뭔가 명암을 준다거나 그럴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사용을 하시면 훨씬 마인드맵이 어떻게 돼요? 깔끔해진다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우기 기능을 한번 또 지워볼게요. 지우기 기능 할 때 어떻게? 크기를 크게 해서 쓱싹쓱싹 지우기. 아니면 새로 만드셔도 돼요. 갤러리 가서 새로 만드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해서 지워볼게요. 레이어 2에 가서도 지워보고. 지금 우리 레이어 연습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 지워봤습니다. 레이어 1에 가서 다시 까만색 투명도 높이고 이거를 왔다리 갔다리 연습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스튜디오 펜 말고도요. 제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 이제 색깔 칠할 때 색칠할 때 이런 미술 크레용이라든지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자, 스케치의 미술 크레용 요거에 대한 느낌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뭐 색칠할 때 제가 붓을 좀 크기를 줄여놓고서는 이렇게 색칠할 때 약간 좀 자연스러운 느낌 날 때 그럴 때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붓펜 느낌은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번씩 다 써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는 좀 두껍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종이 느낌을 마인드맵 전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에 마인드맵 그리실 수도 있겠죠. 다시 아까 저는 잉크에 스튜디오 펜 들어가서 여기다가 마인드 그려도 되겠죠. 자, 제가 이 스튜디오 펜을 그리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굵기에 따라서 요즘에 우리 캘리그라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두께를 내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저 캘리 잘 못해요. 흉내만 내는 겁니다. 두께 이렇게 줘가지고 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아이패드가 좋은 이유가 저 사실 애플 빠순이는 아니거든요. 핸드폰도 갤럭시고 호환이 안 되니까 사실 아이패드를 굳이 살 필요는 없었는데 이 붓펜 느낌이 확실히 갤럭시가 못 따라오더라고요. 요 지금 이렇게 느낌. 그죠? 그래서 스튜디오 펜을 하면 이 느낌을 내가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 있어갖고 저는 좋아서 스튜디오 펜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냥 이게 다예요. 이거 가지고 마인드맵 다 그리는 겁니다. 이거 갖고 마인드맵 다 그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뭐 마인드맵 막 이렇게 여기다 그림 그려가면서 막 이렇게 예쁘게 그렸죠. 여기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요. 얘를 뭐라고 하더라? 공구. 공구. 자, 이렇게 공구 모양으로 이렇게 쪼이는 공구 모양으로 생긴 거 있어요. 왼쪽 위에. 갤러리 글씨 써 있는 요 왼쪽에 보이시죠?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클릭해 보셨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할 건지가 나와요. 자, 움직이는 GIF.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모티콘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이모티콘. 그래서 저도 그 수업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그거로 돈 벌 생각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카카오톡에 왜 이모티콘 있죠? 그거 만들려는 분들이 다 이 프로크리에이터에 이 기능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저 공유해서 움직이는 GIF 이런 거 사용을 하시는 거고 저는 보통 이제 마인드맵을 보통 이제 저장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 있는 JPG 그림 파일로 딱 클릭을 하고 내보내는 중 떴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미지 저장 요 가운데 있는 요 이미지 저장을 누르면 내 사진 앨범으로 마인드맵이 저장이 되고요. 아니면 여기 카카오톡 기능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채팅창에 우리 메일 마인드맵 방이 어디 있나요? 여기 804번 여기다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갑니다. 카톡방에 아마 갔을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보면은요 여러분들 저장해놨다가 하는 건 요 프로크리에이터 맨 위에 거 누르면 되고 그 저장할 때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영상 제가 올리는 거 아시죠? 자, 그거는 여기 공유 옆에 보면 비디오라고 기능 보이시나요? 여기 비디오. 얘를 클릭을 하세요. 얘를 클릭을 해서 비디오 내보내기 누르시면 돼요. 다시 보기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아까 처음부터 했던 거 쫙 나오죠?
얘가 되게 똑똑한 이유가 뭐냐면 저 분명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동안 안 쓴 것도 있어요. 그냥 좀 이렇게 정체돼 있던 시간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생략. 그건 생략하고 그 아이패드 이 펜이 화면에 닿아있던 그 순간만 기억하고 그림으로 쫙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누르시면 비디오, 여기 타임레스 비디오 내보내기라는 기능이 있죠. 얘를 클릭하셔서 전체 길이 말고 이제 뭐 30초. 전체 길이로 하면 엄청 천천히 우리가 아까 했던 속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30초 눌러서 아직 30초가 안 되는구나. 짧구나. 그럼 전체 길이 눌러서 내보내기 한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메일 마인드맵방 여기다가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보내면 돼요. 아니면 여기 비디오 저장도 있죠. 비디오 저장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왜 아까 안 보내졌지? 되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능 제가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다른 거는 저도 많이 사용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다 사진 갖고 와서 넣어놓고 싶으시죠? 넣어놓고 그 위에 그림 그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 갤러리 보면 가져오기라고 버튼이 있어요. 가져오기 있고 또는 옆에 보면 사진 여기 플러스 옆에 사진 기능 눌러서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얘 가져올 수 있죠. 얘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낙서하게 하셔도 되고 이 지우기 기능으로 하면 이렇게 메일 마인드 지워져요. 저기 책 제목 있었던 거 지워진 거 보이세요? 자, 여기 책 제목 지웠죠. 그리고 생각하며 성장하는 그 지도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지워서 내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펜으로 속눈썹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원래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변형할 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사진 가져오기 기능. 사진 가져오기 기능 이렇게 있고요. 이런 거.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 이렇게 클릭을 2번 하시면 레이어 이름 변경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제 상위 맨 위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 바꿔갖고 이렇게 하셔갖고 해도 되고요. 헷갈리지 않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공구함 여기 보면 플러스 추가라고 있죠. 원래 내가 마인드맵 여기다 그렸어. 여기다 막 마인드맵 그렸는데 여기다가 뭘 올리고 싶어. 그럼 여기 공구함 누르셔서 추가에 사진 삽입하기 있습니다. 사진 삽입하기 눌러서 마찬가지로 클릭. 그래서 얘를 원하는 곳에다가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갖다 놓고 그다음에 딱 됐어요. 이렇게 해서 메일 마인드맵과 관련돼서 내용을 쓰고 싶다 라든지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사실 이런 거 제일 잘하는 방법은 이것저것 눌러보는 거긴 한데 우리가 제가 맨날 맵스쿨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려요? 성인의 가장 큰 특징이 모든 거를 다 알고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잘 안 눌러보는 거예요. 잘 이것저것 눌러보다 보면 다 나오는데 그죠? 이렇게 막 눌러서 여기다가 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그래서 오늘 감사일기 우리 써야 되는 분들 있죠? 감사 마인드맵 쓰기로 하신 분. 그런 분들은 아마 마인드맵 보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 마인드맵에 오늘 찍은 사진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얹어 놓으신 분들 어제 누구 한 분 계세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런 가져오기 기능 올리시고 주변에 쓰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요 레이아웃 사용하시면 되고 배경 색상도 있어요. 배경 색상 바꾸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색상으로. 사실 저는 마인드맵 이거 가지고 그냥 다 그리거든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궁금한 기능. 여기 마인드맵 여기 보면 요거 통째로 지금 제가 이렇게 안 보이게 한 거잖아요. 근데 얘 망했어. 얘 지우고 싶어 통째로. 그럼 지우기 기능 안 하고 얘를 옆으로요. 쓱 밀어보세요. 옆으로 쓱 그러면 삭제, 복제, 잠금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여기서 삭제 누르시면 되고 복제를 할 건 복제. 잠금이라는 건 뭐냐면 수정이 안 되게끔 수정이 안 되게끔 잠금 기능 해놓는 거거든요. 삭제, 얘도 삭제, 얘도 삭제. 그럼 다시 필요한 새 레이어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능만 사용하시면 되고. 자, 또 여러분들 사용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목탄, 이런 거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보세요. 여기에 레트로 빛이라고 있어요. 여기 밑에 빛. 팔레트에 빛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빛에서 이 보케라는 거를 가지고 색상 하늘색 색상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불투명도 주고 보이세요? 이런 거 많이 사용해보시면 재밌어요. 이 위에다 마인드를 그리는 거지. 이쁘겠죠? 이런 거 어떻게 하나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 다 건드려보면 다 있어요. 빛 모양 부케도 있고 이거는 약간 이제 하얗게 하얗게 이런 거 하얀색 해야지 이쁘겠죠? 바탕이 좀 있는 경우에 하얀색으로 하면 이쁘겠죠? 이렇게 부크게 예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막 눌러서 한번 작성을 이것저것 해보시면 느낌이 내가 있는 느낌들이 있으니까 얼룩, 물방울, 얼룩 이런 거 빨간색으로 하면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 엽기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자 이런 거. 이런 무늬도 있으니까 마인드맵에 이런 것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인드맵은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얼마나 펼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를 얼마나 배경 다 만들 수 있고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로 그거 그려보세요. 동양화 저는 못 그리지만 그려보세요.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서예 이런 거 좀 두껍게 해가지고 서예 아이패드가 좋다니까요. 약간 이렇게 번지는 느낌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좀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마인드맵 그리는 데 있어서 이런 페이지 뭐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이거 쓰는 걸로 저도 다 하는 거라서 이런 것도 눌러보시고 몰라요. 저 이런 기능 잘 안 써봤어요. 안 써봤어. 맨날 쓰는 것만 써요. 저도 많이 다양한 거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이것저것 사용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레이어 위로 하냐 아래로 하냐 요것만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쓰는 펜이 뭐다? 여기서 잉크에서 스튜디오 펜 요거 사용한다라는 거.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요거는 붓 크기 그 다음에 요거는 투명도 그다음에 여기 공구 박스에 가서 여기 비디오 버튼 그리고 공유 버튼 요거 가지고 우리 공유한다라는 거 공유 버튼 할 때 JPG 누르고 네, 여기 보면 이미지 저장을 하거나 메일마인드방에 보내는 거 그걸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 뭐 그런 정도 기본 가지고도 프로크리에이트 기능 훨씬 많이 다양하게 쓰실 수 있고요. 가지 먼저 그리는지 글씨 먼저 쓰는지 중요하시다고요? 마인드맵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자, 중앙 이미지 있죠? 이 가지의 크기를요. 글씨만큼만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나 라고 해서 이렇게
장점, 단점. 이게 중요한데 보통 어떤 분들을 보면은 가지를 이렇게 길게 해놓고 이, 하, 나 이렇게 쓰시거든요. 이만큼의 공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의 공간이 낭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실은 디지털 마인드맵은 엄청 확장할 수 있어요. 내가 쓰는 만큼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손마인드맵의 단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나 이만한 한 공간에 내가 쓰고자 하는 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공간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 대한 예측 능력도요. 좌뇌와 우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감사 마인드맵의 양을 이만큼 쓰고 싶어. 감사 마인드맵의 양을 요만큼이라도 채우고 싶어. 우리가 대충 오늘 내가 쓰고자 하는 마인드맵의 양이라는 거를 대충 정해보시고 이 공간에 대한 활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지 크기만큼 글씨 크기가 이렇게 일치되는 거. 이렇게 일치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사실 제일 좋은 건 내가 이렇게 3글자를 쓸 거야. 그럼 가지 길이에 이, 하, 나. 그쵸? 그럼 또 이렇게 나뉘고. 장점, 뭐 굳이 단점 이렇게. 가지치기를 내가 다르게 썼잖아. 다르게 했다면 이게 이유가 있겠죠. 그죠? 글씨가 더 많으니까 가지가 길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가지 먼저 예측해서 그리고 그 위에 글씨.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마인드맵은요. 이게 선이 아유, 왜래? 선이요.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마인드맵을 다 그리고 나서 통일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단 이 하나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장점 이렇게 써놓고 단점 그럼 다시 나뉘고 쓰고 이거는 통일감이 없어요. 나중에 이거 색칠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선 이거는요 이 덩어리감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정식으로 배울 때는 사실은 글씨가 이렇게 이 선을 잘라먹는 경우는 원래는 마인드맵 아니라고 해요. 토니부잔이 기본적으로 만든 마인드맵에서는. 그래서 가지 위에 글씨 쓰고 또 가지 위에 글씨 쓰고 가지 위에 글씨 쓰고 가지 위에 글씨 쓰고 가지 나누고 글씨 쓰고 요거를 기본으로 잘 잡으시면 좋고 제가 왜 감사 마인드를 쓰신 분들은 너무 이거에 집중 안 하셔도 돼요라고 말씀드리냐면 마인드맵 자체를 막 너무 완벽하게 시작하시면서 감사 마인드맵을 쓰면 어렵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감사 쓰고 오늘 기분 어땠다. 동글뱅이 안에다가 글씨 쓰는 게 또 습관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감사를 쓰자. 자, 감사 마인드맵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하는 목적은 감사를 찾자예요. 감사를 찾자지 마인드맵을 잘하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마인드맵 기본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일단 그냥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마인드맵을 내가 좀 잘하면서 감사 마인드맵도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앙에 이미지 있죠? 가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덩어리가.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잘하는 건 사실 뭐냐면 중앙에 이미지 있죠? 그러면 요 두께를 다르게 하세요. 처음에 가지는 두껍게, 중간에 가지는 그 다음, 마지막 가지는 얇게. 이게 사실은 제일 정석이에요. 마인드맵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가지의 두께를 달리하는 거. 자, 그러면 밑에 레이어 두고서는 색깔 칠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색깔을 칠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두껍게 하다가 그죠? 조금 두껍게 이렇게 더 얇게 이렇게 색깔 칠할 때도 이렇게 해서 덩어리를 줘야겠죠. 그죠? 근데 뭐 뒤에 이렇게 연하게 색깔 나오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두껍게도 상관없지만 까만색으로 충분히 이제 두께감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인드맵을 할 때는 가지 먼저 그리고 글을 쓰는 분 그게 가장 정석인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저는 감사 써놓고 이렇게
장점, 아이고, 이렇게. 근데 글씨 먼저 쓰면은요, 이렇게 허공에 글씨 쓰는 느낌이 많이 나요. 좀 불안정하다 그래야 되나? 단점. 써놓고 이렇게. 그래서 가지가 예쁘지 않게 나올 경우도 있고 좀 허공에 글씨 쓰는 느낌으로 약간 붕 뜨기도 하기 때문에 글씨, 가지를 탄탄하게 받쳐두고 위에다 글씨 쓰는 걸로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네네. 우리 이하나님 말고 또 이제 다른 분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프로크리에이터는 제가 이렇게 막 정식으로 강의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중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린 거라서 이 프로크리에이트만 잘 사용하셔도 포토샵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포토샵 일러스트 제가 디자인 전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포토샵 일러스트 그때 대학교 때 4년 내내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에서 포스터 다 만들죠. 그죠? 그리고 멸치가라는 프로그램으로 동영상 다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뭐 캔바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이런 어플들만 있으면 포토샵. 그래서 사실은 제 친구들이 디자이너인 친구들이 요즘에 밥 벌어먹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일반적인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저도 사실은 맵스쿨 할 때 포스터 같은 거 만들 때 제 올케도 디자인을 해갖고 맡겼거든요. 왜냐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디자인 좀 만들어줘, 포스터 만들어줘 해서 돈 주고 맡겼는데 지금 제가 미리 캔버스로 다 해요. 지금 미리 캔버스로 다 하거든요. 미리 캔버스는 이거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플이 아니에요. 그래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되고 이런 거는 다 어플입니다. 너무 좋은 앱이에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색연필 안 사도 되죠. 펜지원 때는 아이패드로 버전업해서 바꿔야겠어요. 너무 좋죠. 이 펜.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저는 되게 귀찮고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알아보고 그러는 걸 잘 못해서 이거 아이패드는 이제 정품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아이패드에 따라서 이렇게 호환되는 펜을 팔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 물어보시거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허필선 작가님이 워낙 이런 건 자주 도구는 잘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어보셔갖고 호환되는 펜, 아이패드 펜 호환되는 거 구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손맛이라는 걸 중요시 여기거든요. 물론 갤럭시 펜보다 아이패드 펜이 손맛이 좋긴 하지만 또 사각사각 종이에 그려지는 손맛도 저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패드로는 이제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전 지금도 제 다이어리 보시면 나중에 만나시면 보여드리겠지만 색연필 가지고 종이 위에 많이 해요. 그리고 표현력이 확실히 또 다르기도 하고 뭔가 그리고 우리가 도구 하나를 더 익혀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있는 도구 사용하셔라 라고 해서 아이패드 제가 알려드린 거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강의할 때 저희가 요즘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판서를 해야 되잖아요. 판서를 해야 되고 동영상 알려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패드를 이제 구매를 하고 활용을 하게 된 건데 사실 손 마인드맵은 종이죠. 종이가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예쁘게 사용하시려면 우리 그 캘리그라피 하는 용지 있어요. 다이소에 가면 그 용지에다가 마인드맵 그려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것도 팁으로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색연필도 두 가지 종류인 거 아시죠? 수성으로 물 이렇게 번지게 하면은 수채화 느낌 나는 색연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색연필이 있어요. 근데 색연필도 느낌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도구 사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일단 녹화했으니까 뭐 제가 얼만큼 도움 됐는지 모르겠지만 녹화 버전을 또 다시 메일 만들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꼭 마인드맵이 아니어도 이런 거 궁금하신 거 제가 제가 하는 다양한 짓거리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깜짝깜짝 이렇게 이벤트로 강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오늘 감사 마인드맵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잘 부르고 포스팅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 오늘은 요거 단체 사진 안 찍고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페인 모드여가지고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최지영님 화면 키워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